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단일 환율 제도로의 전환과 수출 진흥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시기별 공업화 전략의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으로의 전환이 환율 제도와 수출 진흥 정책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단일 환율 제도로의 전환과 수출 진흥 정책 강의에서 살펴볼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955년 8월 공정환율 인상과 물가환율 연동제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50년대 전 기간에는 복수환율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955년 8월에 단행된 공정환율 인상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점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단일 환율 제도 확립을 위한 시도입니다. 1960년대 초에 단일 환율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이유와 1961년 1월과 2월에 단행된 환율 인상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단일 환율 제도로의 전환입니다.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복수 환율 제도가 단일 환율 제도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수출 진흥 정책의 개혁입니다.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출 진흥 정책은 이전과 달라졌는데 여기에서는 이 시기에 시행된 수출 진흥 정책의 특징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인 1955년 8월의 공정환율 인상과 물가 환율 연동제의 채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1950년대에는 환율 수준을 둘러싸고 한미 정부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을 따르지 않고 유엔군 환율이나 대충자금 환율을 별도로 정해 그에 근거하여 유엔군 대여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 정부 간 환율 갈등은 1954년 중순부터 폭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도매물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1달러당 18원인 유엔군 환율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 정부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그간 월별 청산이 이루어졌던 유엔군 대여금 상환을 1954년 6월부터 중단했고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주한 유엔군의 한화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한국 정부가 주한 유엔군 환화 경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정부의 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군 사령관인 존 헐 장군이 그간 유엔군 사령부 관할하에 있던 유료 공급을 중단하는 대신 시중에 직접 판매하겠다고 제의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판매 환율을 1달러당 31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미 정부 간의 갈등은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첫째, 주한 유엔군의 한국 내 활동 경비를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가 구상한 주한 유엔군 환화 경비 조달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엔군 대여금 용도가 유엔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이거나 유엔군의 군사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한인 건설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에게
직접 달러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한유엔군의 보급 물품인 유류 등을 국내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여 유엔군의 환화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해 신문 기사에서 확인했듯이 유엔군 사령관 헐 장군이 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구상한 조달 방법은 한국은행을 통하여 유엔군이 보유한 달러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여 필요한 한화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엔군 대여금 상환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미국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조달 방법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두 번째 방법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유류 등은 원조로서 무상으로 공급받았는데 이것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원조가 그만큼 줄어든과 동시에 대충 자금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유엔군 사령관 헐 장군의 입장이 발표되자 곧바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 한국 정부가 유엔군에 의한 유류의 국내 판매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김장흥 치안국장은 유엔군에 의한 유류 판매에 대해 우선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다음에 직매 유류는 불법 거래로 인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인 노동자와 검사업자에게 직접 달러를 지불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달러를 민간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외환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외환 예치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외환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하여 유엔군이 보유한 달러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여 한화 경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결과 그간 지연되었던 유엔금 대여금 상환이 이루어졌고 주한유엔군은 1954년 11월 29일에 제1차 달러 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유엔군에 의한 달러 경매는 1955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3,960만 달러가 판매되었는데 이것의 직접적인 효과는 당시 18원이었던 공정환율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유엔군 달러 경매를 통해 결정된 환율과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정환율은 1달러당 180원으로 일정하였으므로 그래프에 180환에서 수평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매 환율은 수시로 변경되었습니다. 1차 경매는 유찰되어 2차 경매 환율부터 표시하고 있는데 그때 환율은 426환이었습니다. 경매 환율이 가장 낮은 것은 1955년 4월 18일에 열린 10차 경매 때의 1달러당 379환이었는데 이 환율조차 공정환율의 2배 이상을 웃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매 환율은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할 한미회담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환율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1955년 8월 8일 마지막 경매에서 결정된 환율은 729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매 환율이 차수마다 변동했지만 대략 1달러당 500환 수준을 추이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22차의 가중평균 환율은 1달러당 480환이었습니다. 1954년 11월 17일에 조인된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원조물자는 주한유엔군 달러의 경매를 통해 결정된 환율과 유사한 환율로 판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자금 환율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환율 수준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한미회담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이에 환율 문제를 포함하여 한미 정부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군사사절단과 경제사절단을 구성하여 1955년 6월 초에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관계자와 같은 해 8월까지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이때 환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환율 수준 문제였는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23차례 시행한 유엔군 달러 경매를 통해 결정된 평균 환율 수준에서 환율을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그것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주장했고 반대로 한국 정부는 그것보다 낮은 환율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한 환율은 1달러당 5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환율 수준에서 유엔군 환율과 대충자금 환율은 물론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공정환율을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정환율과 협정환율을 통합하여 공정환율로 단일화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단일화된 공정환율을 변경할 수 있는 규칙에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1955년 8월 이전에 한미 정부가 환율 수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최된 한미회담에서 앞으로 공정환율은 1955년 9월에 서울시 도매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물가 상승률이 25% 이상 상승할 경우 그 상승률에 근거하여 공정환율을 변경한다는 소위 말하는 물가환율 연동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환율 수준을 둘러싸고 한미 정부의 갈등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955년 8월에 공정환율 인상이 갖는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1960년대 초에 시도된 단일 환율 제도를 확립하려는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